안녕하세요. 크립토 애널리스트 유성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 1.0 중심으로 메인넷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의 알고리즘은 합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중앙 시스템은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탈중앙 시스템이고 여러 노드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겠고, 이 합의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당연히 블록체인에서는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명이서 어디 밥을 먹는다 하면은 그냥 밥을 먹으면 돼요. 장소 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이제 여러 명이서 밥을 먹는다 하면 장소부터 정해야겠죠. 그럼 장소를 정할 때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참여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계열은 경쟁 방식입니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경쟁 방식입니다. 어떤 경쟁을 하느냐?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즉 채굴 방식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 채굴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을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은 이더해시라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다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비트코인은 순수하게 CPU 연산을 가지고 합니다. 즉 넌스라는 값이 있는데 거기에다 숫자를 빠르게 대입하면 할수록 정답을 빠르게 그러니까 오답이지만은 답을 빠르게 말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비트코인 연산을 사용하는데요. 반면 이더리움은 답을 빠르게 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 답을 빠르게 말하기 전에 버퍼를 하나 둡니다. 그 버퍼를 하나 두는 게 바로 메모리 연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메모리 연산을 하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이제 CPU 연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의 독점 형상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채굴의 독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메모리 연산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그라는 DB 구조를 가져와서 메모리 값을 읽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되게 그림이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일단 이메일 값을 넣으면 계속 메모리를 반복해가지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답을 말하고, 답이 틀렸나 말았나, 답 틀렸어 하면 다시 값을 한번 대입해보고 메모리 값을 계속 연산해가지고 답 틀렸니 맞았니 하는 구조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령 채굴기, 이더리움 정령 채굴기가 따로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굴 보상은 이더 3개와 수수료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포크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포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갈래 끼기입니다. 즉 양갈래 끼기인데 찍어 먹는 수소를 떠올리면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포크가 양갈래 길에서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블록체인상에서는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현상으로서 블록 생성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형상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와 밥이 있어요. 밥이 있는데 이제 앨리스가 블록을 생성을 하고 밥한테 내가 블록 생성했어 라고 보내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밥도 블록을 생성할 거예요. 즉 블록의 B1과 B2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크가 발생했을 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체인 규칙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밥과 앨리스가 블록을 동시에 생성했다면 먼저 가장 길게 체인을 만든 그 블록을 메인 체인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만든 그 블록이 가장 길게 블록을 만들었다면 6개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면 이 6개 블록이 메인 체인으로 등록이 되고 나머지 블록은 버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버려지는 블록은 스테이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가장 긴 체인 규칙을 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앨리스가 블록을 먼저 만들었다면 앨리스가 가장 먼저 전파를 시작했겠죠. 그럼 가장 먼저 전파를 시작했다는 말은 가장 많이 자신의 블록에 채굴자들이 모여있겠죠. 채굴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은 컴퓨팅 파워가 자신에게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심플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채굴자들의 컴퓨팅 파워가 같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하면 할수록 채굴자들이 가장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 채굴 컴퓨팅 파워가 가장 높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든 블록이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를 끌어모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긴 체인 규칙을 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비트코인 포크 대응에는. 첫째, 불공평합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가장 먼저 블록을 생성한 게 가장 길게 형성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앨리스가 가장 먼저 블록을 만들었는데 앨리스 뒤에 뒷두는 컴퓨팅 채굴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포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을 보다시피 도리와 찰슨이 있어요. 찰슨이 먼저 블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포크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컴퓨팅 파워의 연산이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반면 도리는 포크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덕분에 컴퓨팅 파워 분산이 안 돼서 집중이 되어 있어서 가장 길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찰스는 억울하겠죠. 내가 블록을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내 뒤에 포크가 발생했네. 억울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단 B 거는 빼버리고 도리와 찰슨 거만 볼게요. 도리는 4개고 찰스는 5개요. 5개를 버리는 게 나을까요? 4개를 버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4개를 버리는 게 낫겠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블록이 벌어지게 되는 비효율성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블록 생성 속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포크가 일어나게 나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낮은 블록 생성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 한 개의 블록을 만들 수 있게 한 게 괜히 10분이 아니다. 포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가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생성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파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생성될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해결책을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찾았습니다. 즉 포크 발생을 인정하겠다. 포크 발생을 인정하면요 편해요. 포크가 발생해도 이 포크 블록도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블록 생성 속도를 낮거나 굳이 블록 생성 속도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크한 블록도 함께 가기 때문에 블록 생성 속도도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공평과 효율성의 문제도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긴 게 아니라 1열로 하는 게 아니라 2차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제 블록을 가져간다. 포크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가장 긴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블록을 담는 거를 메인 블록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불공평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냐면은 찰슨이 뒤에 포크가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만들어지는 블록들은 찰슨 쪽이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가장 많은 채굴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개수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도리보다 찰슨이 많기 때문에 불공평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블록이 메인 체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의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개가 남고 4개가 버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부를 하면 이더리움이 30TPS가 확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생성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 생성 속도를 무진장 높여도 확장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블록체인의 체제가 탈중앙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중앙 체계는 블록 생성 속도를 높여도 어느 정도는 이제 TPS, 즉 확장성이 올라가나 어느 시점에서 막히더라. 반면 중앙 시스템은 블록 생성 속도를 높이면 쭉 확장성이 쭉 올라가는데 탈중앙 체계에서는 이 블록 생성 속도만은 한계가 있더라 라는 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지만 다릅니다. 채굴한다는 측면에서 같지만 이더리움은 이더의 시 메모리 연산을 쓰는 방식의 채굴을 쓰고 있고, 그리고 포크 발생 시에도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을 쓴다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인 체인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더리움 DF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